안녕하세요. 선한 로열로더입니다. 자, 세계 최초의 AI 폰 갤럭시 S24가 공개되었습니다. 어제도 설명드렸는데 잠시 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다우지수 확인하겠습니다. 다우지수 쉬어가는 흐름, 그냥 횡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, 미국의 이제 12월 소매 판매가 발표됐는데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요 조기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라는 이제 뭐 기대감이 좀 감소하는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,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미국 베이지북에서는 뭐 대부분 지역에서 노동 시장이 좀 냉각되고 있다. 그리고 소비 활동이 이전보다 악화되고 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매 판매가 잘 나오니까 이게 조금은 이제 뭐 이런 뭐 지표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조기 금리나 얘기하자라는 말이 좀 들어갔다.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. 자, 나스닥 같은 경우는 1% 상승을 했는데요. 최근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. TSMC가 생각보다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전년도보다는 안 좋아요. 당연히 뭐 반도체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어려웠으니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는 크게 상회를 하면서 발표되었다라는 거. 그래서 반도체주가 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게 정상이겠죠. 자,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 하락을 그냥 방어해주는, 추가 하락만 방어해주는 하방 경직 정도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수급 동향을 보면은 이게 해결이 되려면은 올라가기 위한 수급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콜옵션을 좀 많이 매도를 해놔가지고 이 부분을 좀 풀어줘야 돼요. 콜옵션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안 풀어주고 있죠. 올라갈 때마다 이제 제한이 걸린다는 거예요. 그럼 뭐 올라가서 2,500점 가도 여기서 더 못 가니까 이 부분을 풀어줘야 넘어간다라는 거예요.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선물도 매수를 해서 양쪽 콜옵션과 선물 양쪽 매수가 들어오는 게 가장 좋고 최소한 콜옵션 매수가 들어야 된다. 지금 매도를 풀어주는 거예요. 신규 매수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매도 포지션을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. 안 그러면 올라갈 때마다 외국인들이 손해 보는데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죠, 외국인들은. 그래서 이 정도까지 뭐 간단하게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환율이 좀 떨어져 줘야 되는데 최근에 워낙 뭐 전쟁 리스크 때문에 급등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1300 뭐 39원대로 내려오긴 했는데 아직 뭐 멀었습니다. 1300원 정도로 수렴하고 적어도 그 아래로 내려가면 좋은데 1300원 정도로 수렴까지는 해줘야 돼요. 그래서 뭐 환율이 조금 더 좀 받쳐줘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코스닥 같은 경우도 840 뭐 흔들기는 나와도 여기서는 뭐 급락 나오면 좀 이제 코스닥은 너무 속상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. 코스닥은 840 정도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반등 한번 시도 혹은 여기서 한번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리더라도 이렇게 해서 모양 만들어서 올라가면 괜찮겠죠. 그러니까 그런 모양을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오늘 뭐 0.87% 올라와 준 거 뭐 나쁘지 않고요. 자, 하이닉스가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. 뭐 방금 말씀드린 뭐 TSMC 실적 선방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쉬어간다 해도 13만 원 정도만 지켜주면 된다라고 했는데 13만 원에서는 이제 거의 뭐 4% 가까이 올라오면서 뭐 다시 한번 뭐 14만 원 쪽으로 붙어가는 거. 하이닉스는 크게 뭐 문제가 없는데 시장 영향력 때문에 글로벌 대회 변수 때문에 밀렸다라는 거.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6만 원에서 한번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그래도 5만 원까지 터치를 안 하고 또 바로 올라와 주는 거 보면은 또 강하긴 하네요. 오늘 7%나 오랜만에 움직여줬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오늘 좋은 모습 보였죠. 그래서 2만 5천 원 부근 쪽으로 붙어가다가 뭐 6% 올라와 주는 모습 좋았고요. 뭐 테크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속 좋은 모습 보이다가 오늘 다시 한번 이제 13,000원 쪽으로 붙어가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. 좋습니다. 그래서 테크잉 뭐 강한 모습 좋고요. ISC나 ISC나 이런 반도체주가 전체적으로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최근에 좀 이제 9만 원 돌파 시도 실패한 다음에 미끄러져 내린다고 했는데 사실 ISC는 크게 밀리진 않았어요. 그냥 9만 원 돌파 시도에 실패하고 그냥 횡보하고 힘 모으는 과정입니다. 9만 원 넘어가는 게 중요한 종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이면서 최근에 좀 내려왔던 모습 회복하면서 이제 3만 원 정도는 회복해주는 모습이죠. 나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솔브레인 홀딩스나
이런 종목들 기존에 HBM 관련주 쪽으로 분류됐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좋았다라는 거. 너슬브레인홀딩스도 다시 한번 이제 4만 원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, 그리고 뭐 KC텍 같은 경우도 뭐 긍정적인 모습 보이면서 최근에 KC텍은 생각보다 좋은 모습 보였었고 시장 대비해서 좋았었고 살포시 신 다음에 다시 움직이는 겁니다. 그래서 추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, 예, 칩셋 미디어부터 시작해서 어제 뭐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저점에서 이제 탈출하려는 모습은 나오는데 대변수 때문에 밀린 거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해결이 다 되고 제자리 찾아갑니다. 자,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언팩 20 갤럭시 언팩 2024를 개최했죠. 세계 최초의 AI폰 갤럭시 S24를 공개한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 AI 관련주들 관심 받을 수 있다 미리 말씀드렸는데 뭐 역시나 오늘 좋은 모습 보인 것 같습니다. 플리토 같은 경우가 상한가 들어가면서 고점을 돌파해서 4만 원 넘어가는 모습 나왔고요. 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 역시나 또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이제 어제 이스트 소프트,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좋아서 안 밀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한번 치고 올라가서 3만 원대에 건드려주는 모습이고요.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나 이런 종목들도 더 가기에는 얘가 7,000원 저항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딱 걸쳐놨어요. 그럼 만약에 내일 갭 상승으로 나와서 치고 달리면은 이런 거는 이제 또 봐도 되는 그런 종목이 되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제 뭐 바이브 컴퍼니라던가 이제 좀 작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고, 마음의 AI가 최근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이 종목도 3만 원을 계속 못 넘어가고 있죠. 3만 원을 넘어가야지 한번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체크해 보시고, 그리고 이거랑 같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게 애플의 이제 그 비전 프로 공개 이쪽으로 해서 이 갤럭시 뭐 S24하고 비전 프로하고 이런 쪽 약간 다 엮여가지고 선익 시스템이나 이런 나무가나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쉬고 있었는데 내려온 만큼 뭐 다시 한번 또 3만 원 바로 오늘 뭐 건드려주는 모습 좋고요. 나무가도 15,000원 건드려주고 있죠. 비전 프로 나오는 뭐 요런 날짜가 2월 2일이라고 하니까 그걸 맞춰가지고 돌파 시도를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뭐 모습도 보입니다. 그리고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위쪽에 이제 6,750원 쪽 6,700원에서 750원 요 구간 다시 한번 건드려주는 모습이고요. 그리고 뭐 캠시스나 이런 종목들도 조금 움직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려고 하고 있죠. 그리고 이제 동아일텍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아이패드에 이제 소재 공급한다라고 해서 올라왔으니까 이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동아일텍 같은 경우 뭐 선익 시스템의 모회사이기도 하죠.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, AI가 지금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전산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서버랑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할 것 같다라고 해서 더존비전부터 시작해서 뭐 한글과 컴퓨터 이런 쪽이 지금 다시 한번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건 새로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 아닌가 싶고요. 예, 그리고 이제 뭐 솔트웨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살포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바닥권에 있는 거 좋아하시면 이런 종목들, 가는 종목 좋아하시면 더존비존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겠죠. 뭐 데이터 솔루션이나 이런 쪽도 지금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 나오고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2차 전지주들 계속 치고 있는데 뭐 에코프로비엠이랑 LNF, 뭐 엔캠 몇몇 종목만 좀 움직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화학 같은 게 안전이 소외되어 있는데요. 이게 40만 원 부근 내려왔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여러분 좀 모아가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.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지금 뭐 저평가돼 있고 좀 올 한해 좀 큰 돈을 좀 묶여 있어도 나는 좀 묻어놔도 좋으니까 저점에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LG화학이나 롯데에너지 뭐 머티리얼즈나 뭐 아니면은 이 종목도 이제 저점 찍고 이제 다시 한번 추세 반전 일어나야 되죠. 아니면은 휴맥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죠. 이 종목은 제가 작년에도 많이 말씀드리고 이제 좋은 수익률을 얻었던 종목인데 그 전기차 충전 서비스 쪽으로 이제 역량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바닥권에 있을 때는 언제 모아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. 자, LCC항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11월에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었죠. 이거 LCC항공사는 이제 뭐 실적이 굉장히 좋다. 사상 최대 실적 뭐 노리는 기업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려 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2,500원 넘어간 게 관건이다 했는데 이미 넘어와 있고 조정까지 받은 다음에 다시 달려가는 거죠. 이거 실적을 동반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진에어,
그리고 제주항공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죠. 여기에다가 이제 뭐 티웨이항공이라던가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분리매각 얘기 나온 이제 에어부산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다 같이 그냥 뭐 LCC항공사 쪽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도 이제 합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뭐 긍정적이겠죠. 자, 그리고 다음은 우주항공청 기대감으로 해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14만 원 돌파 중요한데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. 물론 여기도 아직 걸쳐놓은 거라 양봉 하나 제대로 세워주지 않으면은 뭐 또다시 이렇게 밀렸다 움직이거나 할 수는 있는데 계속 뭐 기대감은 모으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 번 두들기면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1분기 안에 넘어갈 것 같고 1월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꾸준히 관심 가져보시고 한국항공 우주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우주항공청 하면은 가장 먼저 얘기 나오는 거죠. 그래서 55,000원 돌파 시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움직임이 비슷비슷하죠. 둘 다 저항을 건드리고 있고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, 한국항공우주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소형 중에서 인텔리안테크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게 7만원 뭐 왔다갔다 하는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요. 오늘 딱 종가가 7만원인데 이런 저점 구간에서는 박스권 하단이니까 박스권 대응한다라고 생각해도 뭐 8만원까지만 가도 이제 10% 이상은 나오는 거고 9만원까지 가면 뭐 나이스한 결과 나오겠죠. 그래서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 뭐 대표적인 종목이고 세트레가이가 이제 최근엔 좀 강하죠. 그래서 이제 34,000원을 먼저 넘어와 있는 모습인데 강한 종목 좋아하시면 이런 세트레가이 같은 거 지금처럼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보면 되겠죠. 그리고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사모펀드 쪽이랑 이제 인수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4,000원 이미 넘어와 있죠. 그러면 강한 종목 원한다라고 하면 세트레가이랑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뭐 나는 이제 뭐 좀 바닥권 종목이 좋다면 인텔리안테크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한국항공우주도 강한 종목입니다. 이 정도로 구분해 드리고요. 저출산 대책 쪽이 올해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. 뭐 어차피 총선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정책은 계속 여야에서 남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뭐 남발이라고 표현한 게 맞겠죠.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는 되고 나서 뭐 진행하는 거니까 선거 전에는 보통 뭐 공수표 많이 던지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어찌됐든 저출산 쪽에 문제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정책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제로투 세븐 같은 경우 오늘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8,500원 돌파 시도를 했는데 최근에 계속 8,500원 요 구간에서 걸리고 있죠. 그러면은 이 구간만 넘어가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로투 세븐은 8,500원이 저항이다라는 거. 그리고 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지금 7,000원 구간 건드렸는데 6,500원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6,500원 위쪽만 넘어가면 자꾸 미끄러져 내려오죠. 그러면은 이 종목도 6,500원 넘어가는지부터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남은 종목들 기존에 뭐 삼성출판사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핑크퐁 관련해 가지고 많이 움직였었는데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도 요 24,000원 구간 요 구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뭐 꿈비라든지 아니면 뭐 캐리소프트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 같이 뭐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고 이런 종목들이 있으면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뭐 이 아이를 뭐 키우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들 문제가 좀 많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택근무 쪽으로 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알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뭐 상한가까지도 뭐 들어갈 뻔했는데 준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. 소프트 캠프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소프트 캠프라든지 뭐 아니면 링매트라든지 기존 재택근무 관련 쪽 이런 종목들이 좀씩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.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출산 장려 정책 관련해서 뭐 그리고 뭐 교육주 같은 경우도 또 한 번씩 움직이니까 그렇게 순환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문체부에서 2023년 웹툰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. 2023년에 웹툰 이 매출 금액이 1조 8,290억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. 뭐 계속 성장하는 분야다 보니까 아마 매년 올해도 아마 역대 최대 규모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뭐 개별 이슈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이 웹툰이 이제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죠. 이게 원래 원작이 소설이었다가 웹툰으로 나왔는데 소설이 잘 돼서 웹툰 나왔는데 웹툰이 더 대박이 나고
그리고 나서 애니메이션도 이번에 재밌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저는 뭐 아직 볼 시간이 없어갖고 어디서 보는지도 아직 모르겠는데 이거 재밌다라고는 합니다. 그래서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DNC 미디어 같은 경우가 지금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먼저 올라가고 있고, 이건 기존에 작년부터 제가 계속 언급드렸던 거니까 이거 17,000원대부터 계속 교육해드렸던 종목이죠. 그래서 DNC 미디어 뭐 웹툰 관련주 하면 제가 항상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,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에서 은근슬쩍 올라왔죠. 4,000원일 때 여기 지지선입니다 말씀드렸는데, 여기 유지해주면은 좋습니다 했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벌써 6,000원대까지는 올라왔어요. 그럼 50% 넘어서 60%를 넘나들고 있는 구간인데, 뭐요 종목은 7,000원 넘어가느냐가 관건인데 한 번에 넘어가기 쉽지는 않겠죠. 요 정도 이제 목표치가 다 와간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나서 뭐 살짝 쉬었다 가겠죠.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바닥권에서 이제 쓱 1,600원 이탈해서 좀 과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회복되고 나서 벌써 2,200원 건드려주고 있습니다. 2,200원 넘어가야지 좋아지는 종목이니까 2,200원 근처에서 거래대금 실리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. 뭐 핑거스토리라든지 아니면 MBT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구간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핑거스토리만 바닥권에 있고 나머지는 벌써 이미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웹툰 관련주는 뭐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실적 자체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고, 이게 웹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설하고 웹툰이 이제 다 콘텐츠화 돼가지고 드라마나 영화로 나오는 거, 요즘에는 너무 흔하게 나오니까 연관이 안 된 것보다 웹툰 웹소설 연관돼 있는 쪽이 더 많은 느낌도 드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. 과거에는 한 뭐 15년 전, 10년 전까지만 해도 가끔 나오면은 무슨 만화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드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, 지금은 뭐 전혀 거리낌이 없죠. 너무나도 이제 퀄리티 높은 웹소설 웹툰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, 또 우리 이제 특수효과 기술이 워낙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제가 뭐 항상 위직 스튜디오나 이제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들 항상 설명드리는 게 이런 특수효과 쪽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위직 스튜디오 그리고 뭐 그 텍스터, 자이언트 스텝 요 세 종목 항상 말씀드리는데, 이런 것도 이제 뭐 관심 가져볼 만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컨텐츠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서 볼 수 있는 이런 구간이다라는 거. 그래서 웹툰하고도 연계해서 본다라는 거. 웹툰이 이제 컨텐츠로 넘어가고 이제 게임으로도 넘어가고 서로 상호 호환이 되고 있으니까 매출처나 뭐 이런 부분이 늘어난다. 그래서 이 자체 웹툰 IP를 가지고 있는 이런 그룹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.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